오, 시리 새거. 다음 주 내 테니스 스케줄 체크해줘. 이건 쉽지. 이걸 고나고한테 전달해. 보내. 아, 테니스 치는 날 날씨도 같이 보내줘. 다 보내지 말고 테니스 치는 날 컨디션만 보내. 그렇지. 보내.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맥OS 27 첫 번째 베타를 써보고 있어요. 매번 베타를 먼저 써보고 OS 업데이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빠르게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업데이트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새 OS가 나오면 디자인이 바뀌었나? 앱 아이콘은 어떤 게 바뀌었지? 새 기능이 뭐가 추가됐나? 이런 걸 위주로 봤다면, 이제는 맥이 정말로 달라졌다고 느껴진 게,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이해하고 대신 정리하고 실행을 해줄 수가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해졌어요. 물론 아직 과도기이긴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는 예뻐지는 것보다 맥이 점점 내가 직접 조작하는 컴퓨터에서 내가 시키면 알아서 해주는 컴퓨터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 불안정한 베타라는 점을 감안해서 당장 사용 가능한 것들 위주로 변경점들 오늘 하나씩 소개할게요. 그래도 역시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배경화면이죠. 이번 OS 명칭이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저는 금문교 사진 하나 멋진 거 하나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없고 대신 라이트 모드에서는 브라운과 퍼플, 그레이가 섞인 듯한 느낌의 배경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다크 모드로 전환을 하면 진한 보라색으로 바뀌어서 저는 이전 타호보다는 더 고급스러워져서 보기 좋더라고요. 디자인 측면에서 재밌는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 iOS에서 보던 리퀴드 글래스 강도 조절 슬라이더가 맥에도 생겼습니다. 시스템 전반에 HDR을 써서 입체감을 주게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좀 더 쨍하게 입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매트하고 평평하게 취향껏 조절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첫 베타를 써보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의외로 스팟라이트였어요. 보이는 것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모두 새로워졌습니다. 이번에 시리와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는 스팟라이트가 아니라 Search or Ask, 한국어로 나오게 되면 검색 또는 질문하기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보게 되면 UI부터 아예 달라졌고요. 훨씬 컴팩트해졌고 뭔가 아이콘들이 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검색어를 타이핑을 하게 되면 우측에 Ask Siri 버튼이 활성화돼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앱을 찾고 실행을 하고 파일들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젠 애플 인텔리전스가 딱 등판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생성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화면 인식이 저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만 잘 들으면 화면에 PDF나 웹페이지를 띄워두고 스팟라이트를 열어서 여기서 바로 5줄로 요약해줘 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 부분만 찾아줘, 혹은 뭐 블랙 포인트로 간단히 작성해줘, 출시일이라든지 결론, 가격 등등 이렇게 뭔가 딱 핵심만 알고 싶을 때 그런 세밀한 요청을 하게 되면 시리가 화면을 읽고 답을 해주는 거죠. 기존에 어떤 단순 검색 기능 정도로만 쓰였던 스팟라이트를 이제는 시리와 통합을 해버려서 화면 전환을 하지 않고도, 현재 이 작업창을 벗어나지 않고도 원스톱 워크플로우로 궁금한 건 여기서 묻고 그 자리에서 검색 요청도 하고, 필요하다면 노트나 리마인더와 같은 앱으로 연동해서 그 이후 액션까지도 이어서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더 이 스팟라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가 아예 독립된 앱으로 분리가 됐는데요. 이제는 대화 기록이 왼쪽에 쭉 남게 되고, 중요한 대화는 핀으로 고정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화 보관 기간도 설정할 수 있고, 사진이나 파일 첨부도 지원하게 돼서 이전보다 확실히 더 챗GPT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이거 장점이야 뭐야? 확실한 건 히스토리를 쭉 쌓아가면서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좋을 것 같죠. 우리가 매일 쓰는 파인더와 사파리에도 몇 가지 유용한 변경점들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파인더부터 살펴보면 파일명 방식에 AI가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을 클릭하고 살짝 기다리면 파일 내용이랑 폴더 안에 다른 파일들까지도 분석을 해서 여기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제안을 해주게 돼요. 물론 초기 베타라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속도가 좀 더 빨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법 금방 뜨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속도라면 뭐 차라리 그냥 내가 매뉴얼로 확인하고 바로 타이핑하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안 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이건 업데이트 될 여지가 많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리에서는 새로 고침 방식이 좀 더 간편해졌습니다. 아이폰에서처럼 트랙패드로 쓱 쓸어내리기만 하면 적용이 돼요. 불필요한 추가 동작 없이 혹은 커맨드 R 이런 단축키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아이폰 제스처 하듯이 스와이프 하면은 새로 고침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사파리 주소창 아래 보면 탭 자동 정리 기능이라는 게 생겼어요. 사파리가 알아서 주제별로 그룹을 묶어주는 기능인데요. 호버하면 내용이 쫙 펼쳐져 보이고 우클릭해서 탭 그룹으로 바로 뺄 수도 있어요. 절대 탭 정리 안 하고 막 열 몇 개씩 수십 개씩 켜두고 작업을 하는 방식에 익숙한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탭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런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사진 앱 기능이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기대가 1도 없어서 그런가? 기존에 있던 클린업, 이거는 확실히 개선이 됐고 또 그 외에 흥미로운 기능들도 들어왔어요. 크게 3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능은 리프레임. 사진의 구도와 시점 자체를 AI가 가상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는 기술입니다. 크롭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롭 기능은 사진의 일부를 버리면서 확대하는 방식이라서 웬만하면 크롭해서 쓰는 일은 피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리프레임은 마우스로 사진의 각도와 시점을 비틀면 화면에서 사라졌던 주변부나 왜곡된 공간을 AI가 실시간으로 연산을 해서 새롭게 생성을 해내는 방식입니다. 원근감과 구도를 인공지능이 채워 넣어가면서 이렇게 3D처럼 조절을 하게 되는데 결과물을 보면 마치 새로운 각도에서 찍은 듯한 사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새로운 각도를 선택해서 저장하면 돼요. iOS와 아이패드 OS와 다르게 맥 버전에서만 가능한 건 우측 도구바에서 수치 피드백과 슬라이더를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픽셀 단위 조절이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사진 작업하기에는 확실히 더 편하겠죠. 리프레임 다음으로 둘째, 익스텐드라고 해서 이미지 확장 기능인데 이건 사진의 테두리를 바깥쪽으로 늘리면 카메라 프레임 밖에 있어서 촬영할 때는 미처 담기지 않은 풍경이나 배경을 AI가 자연스럽게 예측을 하고 채워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는 네이티브 사진 앱에서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갤럭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생성용 이미지가 가능해진 거죠. 애플은 이번 발표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서버에 사진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했는데요. 아직 초기 베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과물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셋째, 클린업 기능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게 현실이었고 실제로 전혀 쓰지 않는 기능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갤럭시에서는 지우개 기능을 많이 쓰는 것과 비교를 해서 심지어 저는 사진의 어떤 부분을 지우고 싶다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들조차도 갤럭시로 에어드랍해서 퀵쉐어 에어드랍이 가능해졌으니까 갤럭시 지우개로 지울 정도로 애플의 클린업 기능에 대한 신뢰가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애플 클린업 기능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무책임한 단순 뭉개기 방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고도화된 생성용 AI 모델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진짜 다양한 사진들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진 앱을 실행하면 우측에 사용자가 직접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옵션으로는 패스트가 있어요. 이름처럼 가벼운 점이나 작은 먼지, 단순한 배경 위의 방해물 정도 이런 거를 빠르게 처리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오토는 시스템이 사진을 분석하고 최적의 모델을 알아서 매칭해 처리해주는 옵션입니다. 웬만한 순간에 저는 오토로 좀 많이 썼는데 결과물이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토로 처리해도 속도도 나쁘지 않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운 정도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깊게 하이 퀄리티로 하고 싶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린업을 써보니까 이제서야 뭉개기 방식이 아닌 정말 제대로 클린업을 해주고 지워버린 자리를 메꿔주는 것까지 책임 있게 해결을 해서 앞으로는 애플 기기에서 찍은 사진에 대한 보정은 적어도 여기 안에서 사진 앱 내에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플 네이티브 앱 중에서 제가 의존도가 진짜 높은, 이거 없으면 나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싶은 앱이 2가지가 있는데 리마인더랑 암호 앱. 암호 앱 없이는 전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이 앱에도 기특한 업데이트가 하나 적용이 됐습니다. 에이전트 AI 기술이 적용이 돼서 자동 암호 수정을 하는 그 옵션이 생겼어요. 이 버튼을 클릭만 하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백그라운드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속을 하고 비밀번호를 사람 대신 수정을 해줍니다.
암호 앱에 보면 빨간 경고 표시 뜨는 사이트 뜨는 거 있죠. 저는 이게 진짜 많거든요.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수정하는 일이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동안 귀찮아서 무시하고 미뤄왔던 암호들에 대한 수정을 이번 기회에 싹 다 끝냈습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건 수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요청하신 코드라고 하면서 막 메시지, 메일로 막 여러 통이 오는 거예요. 확인을 해봤더니 사이트에서 2차 인증 코드를 입력하라고 요구하게 되면 맥북이 이것 또한 알아서 메시지 앱으로 들어온 인증 코드를 읽고 입력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다 확인하고 바꾸고 뭐 적용하고 또 새로 바뀐 패스워드를 암호 앱에 안전하게 자동으로 저장까지 해주니까 보안 관리가 정말 확실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업데이트보다도 저는 이번에 좀 체감이 가장 큰 변화는 이 암호 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꼭 가장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번에 저는 첫 번째 베타를 올리고 사용을 해본 거라서 사실 앞으로 더 바뀔 여지가 많죠. 여기서 없어지는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추가로 뭔가 더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테고 당연히 더 나아질 부분도 많고, 현 시점에서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리퀴드 글라스라는 디자인은 이번에 더 보기 좋게 다듬어졌고요. 그리고 사파리나 파인더처럼 매일 쓰는 앱들은 조금씩 더 똑똑해져서 원하는 작업을 알아서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진 앱 같은 경우는 이제야말로 진짜 AI 편집 툴처럼 쓰기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암호 앱처럼 좀 그동안 귀찮아서 미루던 일은 알아서 처리해주는 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물론 당장 막 하이라이트 되는 신기한 기능은 아니지만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체감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베타 1이기 때문에 버그도 있고 속도도 더 다듬어져야 되고 막 되어야 하는 것들이 실제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리 AI와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국어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느냐, 진짜로 한국어로 가능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참 더 기다리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애플이 조금 늦은 상황에서 이번 맥 OS 27을 통해 어떻게든 변화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저는 일단 확실히 기대가 돼요. 베타 버전도 올라가고 또 이제 가을 정식 버전이 나오면 이 기능들이 실제 한국어 환경에서 얼마나 쓸만할지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의미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또 기능들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얼른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가이!